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당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부정적인 내용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나름 안정적이면서 은행 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과 노후 대비를 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배당 투자가 안정적이라 생각되지만 배당 삭감이 발생하거나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면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부분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부정적인 부분이 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투자 방법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각시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배당 투자를 진행하면서 ISA 계좌를 활용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개인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 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ISA 계좌와 개인연금 계좌와 같이 배당 투자에 사용되는 계좌들의 혜택은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 투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배당금을 받아도 세금으로 너무 많이 떼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투자의 부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세금 없는 배당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461조를 보시면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배당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앞에서 확인한 상법 461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감액하여 자본준비금을 만들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도 내지 않게 되고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주주환원은 이익소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의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자사주 소각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하여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주환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대로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와 같이 주주총회를 통해 공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진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고 2024년 배당금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모습입니다. 하나투어도 2023년에 자본준비금 중 1,400억 원을 감액하고 한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1,400억 원을 감액하여 배당 재원을 확보했지만 2023년에 77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2024년에도 이익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2023년에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2.1조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사주 소각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현금 배당도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개인 주주의 경우 비과세 배당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는 배당 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배당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크레버스도 2022년에 950억 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950억 원으로 2023년 배당금과 2024년 중간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크레버스는 벌써부터 2024년 결산 배당금을 한 주당 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버스는 현재 15,000원 정도의 주식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지금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도 6.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미 중간 배당으로 5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2024년에는 10%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금융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나이스도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30일 공시를 보면 배당 가능 이익으로 393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는 2023년 160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393억 원을 확보하면서 2024년에도 비과세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는 2025년까지 배당금을 10% 이상 지속 상향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과 비과세 배당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진홀딩스, 하나투어, 크레버스, 메리츠 금융지주, 나이스와 같이 비과세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 외에도 인화전공, 넥스틸 등 더 많은 기업들이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 속 자료를 보시면 일진홀딩스, 크레버스, 나이스 등은 비과세 배당으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현금 배당 외에도 주식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지속함에 있어서 세금 문제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사주 소각 위주로 환원을 하거나 오늘 알아본 대로 비과세 배당을 하는 기업들을 찾으셔서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비과세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재원 소진 때는 비과세 배당이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익잉여금 재원이 없더라도 업황이 좋다면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비과세 배당이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으니 기업의 실적도 꼭 확인하셔서 배당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중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배당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